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살펴본 이슈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노동자 개선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게 여러분 상생과 의지가 5만 명 5만, 무려 5만입니다. 5만 DX 직원들의 헌신을 모독하고 전례 없는 박탈감과 깊은 소외감을 안겨준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인, 반대 14인. 업종 불문하고 그냥 뭐 좀 된다 싶으면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걸 또 장기적으로 못 박아놓고 이렇게 되면 기업이 상당히 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뭔가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나 투자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주주에 대한 뭐 고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경영진은 경영 실패의 대가를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의 복지를 줄이고 고용을 위협하는 와중에도 실패한 경영진은 수십억 원의 스톡옵션과 퇴직금을 챙겨나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 협상안이 노조에서 가결이 되면서 총파업 위기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우리도 삼성처럼 하자며 다른 대기업들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서 산업계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습니다. 반도체 부문 노조 위주로 투표가 이뤄지면서 조합원 73%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투표 결과에서 드러나듯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가전과 스마트폰 등 완제품 소속이 주축인 동행노조는 찬반 투표 마지막 날까지도 투표 절차 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 내에 소외된 DX 부분의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특별 성과급으로 1인당 6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 메모리 반도체 동료들. 이에 반해 메모리의 100분의 1 수준인 약 600만 원의 자사주만 받는 완제품 소속 직원들의 반발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비해 처우가 뒤떨어진다는 의미로 삼성 후자라 칭하며 자조해오던 계열사 직원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 전기 등 계열사에서도 성과급 제도 개편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사실상 영업이익을 때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건 배당 여력을 비롯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후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됩니다.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이사회나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무효 소송과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의 성과급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특히 총파업 카드를 앞세워 요구 사안을 쟁취한 삼성전자 사례를 확인한 만큼 다른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보장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대 영업이익을 낸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경영진의 재량과 불투명한 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과급정 경영진은 퇴진하라! 초호황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조선업계에선 HD 현대중공업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원청, 그다음에 하청 협력사들 그리고 이기민 노동자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한 성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 밖에도 IT, 바이오, 자동차, 통신 등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의 이번에 타결안이 하나의 이제 뉴노멀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사한 대기업들 노조 입장에서는 가만히 좌시하진 않을 것 같아요. AI 시대, 특히 이익이 폭증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과실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한 명당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과도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서 성과급 분배도 쟁점으로 추가되는 등 파업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삼성전자 노사.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메모리 분야 직원 한 명당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이후 노동계에서는 성과 공유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청과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실인 만큼 성과급 역시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하청업체들이나 자회사 협력업체들이 없으면 삼성전자가 이 성과를 과연 이룰 수 있었을까? 분배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라든지 성과급에 대한 배분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과급 배분 문제는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실제 SK하이닉스 물류 하청업체인 P&S 로지스 노조는 성과급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고 현대차 하청근로자 1,700여 명도 현대차의 성과급 지급 내용을 포함한 교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올해 임금 단체 협약 요구안에 영업이익 30% 성과 공유 조항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으로 한정됐던 쟁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가 되면서 성과급까지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영권에 대해서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이번 사건의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 교섭 요구에 성과급 분배 요구까지 더해지며 올 여름철 노동쟁의 핫투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정부는 성과 분배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대기업들의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영훈 노동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성과급 논란이 삼성전자를 거쳐서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곳을 살펴보면 현재 카카오는 영업이익의 13에서 14%,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20%, 현대자동차와 HD 현대중공업, LG U+플러스 등이 영업이익의 30%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성과급의 법적인 성격과 배분의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지난 27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합의안을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 사전, 적산, 유출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노사 자치적 합의로도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에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고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 가능 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일 영업이익 배분을 주장하는 노조 요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하는 거죠.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회사의 주주들도 세금을 다 내고 이 남은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데 세전 영업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영업이익은 본질적으로 주주의 자산이며 이를 단체 협약으로 고정 배분하는 것은 회계와 세법 체계의 원칙을 흔드는 문제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노동법 전문가들은 성과급 재원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 교섭권이 보장하는 정당한 범위라며 이를 단순히 주주권 침해로만 보는 것은 노동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시각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 임금 협상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 지배구조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로 보고 있으며 노사 합의 여부와 별개로 향후 주주 소송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경우 삼성전자 이사회 부담도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AI 기술 발달과 맞물려서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인재 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성과급도 인재 확보를 위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해외 주요 기업들은 성과급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을까요? 김지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가 성과를 나누는 기준은 매출 달성률에 있습니다. 발생한 총 영업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매 회계연도 초에 각 직원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 수준에 따라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률에 따라 현금 성과급이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현금 성과급 외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각 시점이 제한된 주식으로 보상하면서 기업 가치 제고에 몰입하도록 유도해 직원이 사실상 주주처럼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약 15만 달러, 2억 2천만 원 상당의 RSU를 지급한 엔비디아는 지속되는 미중 기술 긴장 속에도 여전히 중국 시장까지 포함한 장기적 수요를 내다보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I would think so. You know, $200 billion is not today, it's someday. And it includes, of course, all the data center CPUs. And this is a new market for us. 철저한 차등 보상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지급 기준과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기술 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주고 인텔의 경우 현금 성과급을 주더라도 매출뿐 아니라 전략과제 달성 여부, 영업 비용 등을 반영합니다. 재원을 고정한 후 연차나 직급 중심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의 TSMC는 연간 이익의 최소 1%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최저 수준만 정해두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 58% 급증에도 미국, 일본 등의 반도체 공장 12곳을 건설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성과급 삭감설이 돌면서 한때 내부에선 삼성전자를 따라 파업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TSMC 경영진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성과급 30% 인상을 약속하는 긴급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성과급 규모는 무노조 경영 원칙에 따라 사회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TSMC는 지난해는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약 10.6% 수준인 9조 6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직원 1인당 약 1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인 일본의 키옥시아는 실적 전망이 좋고 주가도 급등하고 있지만 성과급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엔 일본이 최근 30년간 물가 변동이 거의 없었던 점과 정년 연장을 포함한 사실상 종신 고용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기업은 매년 여름, 겨울 두 차례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월급의 2, 3개월 분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성과급 논쟁의 본질은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성과급 논쟁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차원을 넘어서 기업 경영과 주주 가치, 노조 간의 형평성, 나아가서 산업 경쟁력까지 뒤흔드는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형평성, 주주의 권리,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갈등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